지난번 지하수 1편에서는 제주 지하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3-203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은 제주 지하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 지하수 오염과 고갈 그리고 함양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은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주의 상황을 반영해 지하수자원의 보전, 관리를 목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전략으로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8에서 2022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에서의 제주형 통합물 이용 체계 구축이라는 전략과 비교할 때 그 이전에 이용에 초점이 맞춰졌던 수자원 계획이 보전과 관리로 그 중요성이 옮겨갔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 계획에서도 이 핵심 전략이 드러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만 제주의 수자원 계획의 큰 물줄기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긍정적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함양량과 지속 이용 가능량 계산, 과연 맞을까요? 제주도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년에 걸쳐 관련 회의를 50회, 중간보고 1회, 기술자문 6회, 워크숍 2회, 도민간담회 4회, 도민설명회 1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계획안에 따르면 전문가 의견 및 도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제시된 의견들을 들여다보면 유독 함양량 및 지속 이용 가능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데이터의 신뢰도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지점인데요. 이번 계획에서는 기존 조사보다 연간 지하수 함양량을 2억 4천만 톤이나 높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속 이용 가능량 역시 함양량의 42% 수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지속 이용 가능량 평가가 시작된 지난 1993년 이후 가장 많은 양으로 계획이 발표되자 지속 이용 가능량 산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언론 보도들이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지하수 관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함양량과 지속 이용 가능량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우남칠 교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하수는 오염이 되면 정화가 안 됩니다. 오염이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30년이 걸리고요. 그런데 왜 이용 가능량을 계산할 때 수질이 오염된 걸 평가를 안 하죠?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100인데 오염이 10% 됐다 그러면 100에서 10을 빼가지고 90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연세대의 우남칠 교수의 의견 중 충격적인 지점이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자원 현황에서 염지하수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는 1일 60만 톤의 담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염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담지하수의 양 역시 60만 톤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하수 이용량에 염지하수의 사용량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염지하수에 포함된 담지하수 양을 지하수 이용량에 포함시킨다면 하루 지하수 이용량은 현재의 2배 이상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남칠 교수는 지역적 지속 이용 가능량은 바뀌어야 한다. 제주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고 있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이번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은 5대 핵심 전략 22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의 지하 수질 관리가 지하수법에 의해 용도별 수질 관리 체계로 제주도의 실정과 맞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량 수질 그리고 상수도 농업 용수를 통합하는 통합물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환경부의 수질관리, 농축산식품부의 농업용수관리 체계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정부는 상수도 시설에 대한 과잉 투자나 업무 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난 2018년 제주도의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 당시에도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제주도정의 자체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2018년 이후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수량수질 통합 관리를 시작한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상황이니만큼 이번에는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현재의 물 공급 시스템은 상수도 누수량 48%, 농업 용수 누수량 62% 수준으로 취수된 물의 38에서 52%만 이용되고 나머지는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상수도와 농업 용수 이원화로 지하수 수원을 이중으로 개발해서 경제적 낭비는 물론이고 지하수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도의 물 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수량 수질 그리고 상수도 농업 용수를 통합하는 진정한 통합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 축산, 하수 등 수질 오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제대로 뒤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 및 수질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제주 전역에는 개인 하수, 가축 분뇨, 유류 등 오염 배출 시설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 비료의 사용량 증가와 중산간 지역에 집중된 액비살포 등 지하수 주 함양 지역까지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림이나 강정 등 지역별로 수질 오염 사고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와 시설 정비, 취수 허가량 현행화, 축산과 농업 등 오염 저감 시설 실천 과제 추진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세부 계획의 실체와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계획들 안에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안이 정말 나올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번 수자원 계획에는 이 외에도 짚어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하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 재처리수를 해안가 지하수 관정에 인공적으로 함양하겠다는 계획은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제주 지하수에 적합한 대안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강물이 오염되어서 많은 양의 지하수를 뽑았을 수밖에 없었던 중국의 경우 지하수가 고갈되기 시작하자 하수 재처리수를 인공적으로 함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천수를 함양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에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참여형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수백 개의 허울뿐인 위원회와 다르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공공자원으로서 제주 지하수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고민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2022년에서 2026년까지 사업비 581억 3,600만 원을 투입해서 제주형 통합 물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물 관련 부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 수자원 이용을 확대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 관리와 수질 관리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영상에서도 소개되었던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우남칠 교수는 제주의 통합 물관리 정책이 거꾸로 마련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정보에서 나오고 정보는 과학적인 자료에서, 과학적인 자료는 체계적인 조사 결과에서 나와야 하는데 제주의 물관리 계획은 이 과정이 거꾸로 뒤바뀌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주 지하수가 어떻게 흐르고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았던 제주형 통합 물관리 정책에서 드러나듯이 생명수 지하수를 지켜야 한다는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보다는 행정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혹은 정치적인 업적을 쌓기 위해 막대한 예산들이 집행될 상황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